정말 내 아들이 맞긴 한 걸까? 독고탁은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몇 시간 전 오강수가 다녀간 후 이미 그는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샘플을 보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독고탁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남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과거의 치부 공금 횡령, 장미의 거짓말,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강수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뭔가를 알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감추기엔 너무 늦었다. 오강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진실은 세상의 빛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리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엄마가 강수를 버렸던 이유는.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듣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인생에 강수까지 들이밀지 마. 세리는 문미순의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벌어보려는 노력. 하지만 그 속내는 단순한 자립이 아니었다. 오범수에게 떳떳해지고 싶었다. 오범수는 최근 학교 내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독고 세리와의 관계가 학교에 알려졌고 제자와의 연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냉정한 성격답게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세리야, 너랑 나 계속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당신 때문에 학교 그만둘 수 있어. 근데 당신이 나 때문에 교수 자리에 있는 건 싫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한편 마강숙은 한동석과의 결혼을 공식화하려 했다. 하지만 오응수의 날선 반응이 그녀를 다시 망설이게 만들었다. 형수 진심이에요. 우리 형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남자랑 행복하겠다고요. 오응수의 말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광숙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예전처럼 존경받던 형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오천수는 형수를 두둔했다. 흥수야, 형수는 우리 집안 지키느라 청춘 다 바쳤다. 이제라도 행복해져야지. 이 말은 오응수를 더 자극했다. 형까지 왜 그래요? 가족이 뭔데요? 이 집안 다 뒤죽박죽인데. 오응수는 그 길로 술을 들이켜고 사라졌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던 그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있었다. 음주 행패를 부리다 연행된 것이었다. 한동석은 이 사실을 듣고 직접 그를 데리러 갔다. 내가 술 처먹고 엉망진창이 되는 동안 마강숙은 널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새웠다. 오응수는 한동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수는 내 가족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동안의 미움이 아닌 혼란과 상실감이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시간 줄게. 대신 도망치지만 마라. 한편 오천수는 또다시 금전 문제에 휘말리고 있었다. 문미순의 편의점 사업이 공동투자자 사기 사건으로 얼룩지며 투자금이 모두 증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강숙에게 찾아갔다. 형수, 나 또 망쳤어.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형제들 모르게 숨겨오던 고시원 생활도 이제 끝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진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 집안에 민폐만 끼치네요. 광숙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천수야, 민폐는 도망치는 거야. 너처럼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건 책임이야. 그 말에 오천수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그토록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자책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는지. 그러던 중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독고탁은 봉투를 열었다. 오강수 99.9%.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자신이 끝내 밀어내려 했던 진실이 이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미애,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 아주 진지하게. 장미애는 식은땀을 흘렸다. 세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잃기 전에 이제 마지막 비밀까지 털어놔야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오강수가 도로에서 이문희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는 도주했다. 마광숙에게 연락이 왔다. 광숙씨, 강수가 큰일 났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놓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피범벅이 된 오강수의 얼굴, 그의 곁에 엎드려 오열하는 한번.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 오강수가 중얼거렸다. 형수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누구인지 이제야. 그리고 심장 박동기가 B-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강수가 쓰러진 후 마광숙은 밤새 병실을 지켰다. 기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범은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묶고 울었다. 처음으로 눈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날이었다. 강수 오빠, 눈 좀 떠봐. 나 아직 너한테 할 말 많아. 그 순간 병원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석이었다. 말없이 들어선 그는 마광숙 옆에 앉았다.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기대었다. 강수는 꼭 일어날 거예요. 그럴 거라 믿어요. 동석의 다짐에 광숙은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독고탁은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대로 장미애를 가만두면 안 되지. 내 인생을 망친 여자야. 그는 장미애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가 널 그동안 참은 건 세리 때문이었다. 이제 강수까지 건드렸으니 넌 끝이야. 장미애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세리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오강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무릎을 꿇고 독고탁 앞에 호소했다. 탁이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넌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야. 아니, 넌 애초에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독고탁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새로 쓰기 위해서였다. 오천수는 술도가를 떠나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편의점 투자 실패,
고시원생활 폭로 아내 강소연의 귀한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미순과의 관계 또한 삐걱이기 시작했다. 오빠 나 더 이상 오빠 뒷수습만 하며 살긴 싫어. 문미순의 말은 단호했다. 천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형 오장수의 영정 앞에서 무너졌다. 형 나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집안의 짐이 안 될까? 그때 마광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천수야, 짐이 뭔지 알아?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야. 넌 남아서 싸우고 있잖아. 그게 가족이지. 그 말에 천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범수는 벼랑 끝에 몰렸다. 교수직 딸 연인 셀이 세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셀이에게 통보했다. 우리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돌아서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교수님은 늘 옳은 사람이고 싶어 하네요. 근데 전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셀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문미순의 편의점 창고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셀이는 경찰서를 찾았다. 저 진술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공금횡령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감춘 진실들까지요. 오강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담당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오강수는 자신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형제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제가 우범수 형이에요. 범수 형? 유광수는 머리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낯설어요. 이 사실은 곧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마강숙은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눈앞에서 강수가 동생을 못 알아보는 순간 그녀는 일순간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졌다. 뇌 손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잊고 싶은 기억만 사라진 걸까요? 한동석은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강수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 의심의 화살은 곧장 장미에게 향했다.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아들을 2번 죽일 셈이었어. 마광숙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장미애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날 그렇게까지 몰고 싶어? 그래. 나도 여기까지인가 보지.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계단을 향해 걸어갔고 그 순간 한범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가요 이모?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유광수에게 세리에게 모두에게. 처음으로 한범의 눈빛이 어른의 것을 닮아 있었다. 장미애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수가 내 아들이란 걸 난 평생 말 못했어. 말할 자격도 없었고 지금도 그래. 그 고백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공주실이 병원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집안은 정말 소설도 못 따라가겠구만. 그녀의 한숨 섞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한편 경찰에 자진 출두한 독꽃세리의 진술은 일파만파였다. 독꽃학은 이미 수배 대상이 되었고 신라주조 내부 감사도 시작되었다. 오범수는 뉴스 속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세리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을 찾기 위한. 그녀는 문미순의 편의점에서 새벽마다 일하며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지 부잣집 딸이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강소연은 오천수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뒤 사라졌다. 이 여자가 날 또 속인 거야. 내 명의로 3억을. 천수는 발을 동동 굴렀다. 미수는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젠 끝내요. 그 여자랑 엮인 과거도 당신의 죄책감도. 근데 이 돈 형님들이 알면 나 술도가에서도 쫓겨날걸요. 그럼 같이 떠나요. 그 말에 천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문미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도 이 동네에서 할 만큼 했어요. 당신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편 고자동은 술도가의 장부를 넘기다 의심스러운 회계 내역을 발견했다. 이건 뭐야? 작년 여름 고량주 재료값이 2배. 그는 오장수의 작업 일지를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수상한 메모 한 줄을 발견했다. 믿었던 그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고자동은 곧장 마광숙에게 향했다. 광숙씨,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이 집안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따로 돈을 빼돌리는 자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